이번 시간에는 표본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X를 n by p 자료 행렬이라고 하고요. 논의 편의상 p를 세 가지 특성만 보기로 할게요. n은 n은 샘플 수, p는 피처 변수의 수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1호부터 이 매트릭스의 각각의 피처들의 평균을 뺀 행렬을 구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뤘는데요.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멘트라는 것을 정의를 할 테고, 후반부에 하지만 미리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할 때 필요를 하기 때문에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를 정의를 하는데 먼저 기대값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x는 여기 행렬을 제가 볼드로 할게요. 이렇게. 그냥 x라는 어떤 하나의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의되기를 x가 가질 수 있는 값과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그냥 곱해가지고 즉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럼 이건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레인지에서 그 값을 가능성과의 가중평균 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속형 버전에서는 이제 적분을 해야 되고, 이제 확률, 이건 질량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x는 어떤 매스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메이션일 때는 x가 이렇게 카운터블 하기 때문에 질량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게 연속형일 때는 단위의 어떤 값이 질량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역의 밀도만 가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적분에서는 밀도 density라고 표현을 해요. 뭐 어떤 양쪽 다, 이거는 이제 x가 이산형일 때, 이건 x가 연속형일 때 이렇게 표현식을 쓰지만 종국에는 뭐 적분을 해야 된다는 뜻은 똑같습니다. 이 모멘트에 다루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은 이러한 코베리언스와 같은 거죠. 이제 x가 있는데 우리가 이 x m 세 개라고 예를 들면요, 이 x가 이 행렬입니다. 행렬인데 여기에 이 특성의 이름을 xyz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내가 다른 특성과의 코베리언스 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참, 이전에 이제 x의 이제 분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산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이게 정의가 되면 우리는 이제 공분산 행렬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정의를 할 거고요. 1호부터 최종적으로 골로 우리가 실제 데이터 행렬이 이런 자료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자료 행렬로부터 표준화를 시행을 하고요. 표준화의 의미는 단위를 없애주는 척도화까지 간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각 피처의 평균을 뺀 거, 평균을 뮤x라고 할까요? 평균을 뺀 거를 여기서는 표준화라고 부르겠습니다. 로케이션에 대한, 위치에 대한 표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제로로 만드는 변환을 말하겠죠. 이렇게 만든 거, 원래 관측한 데이터를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 이 작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2번에서 정의된 이러한 걸 데이터로부터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어떤 연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미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행렬이 주어졌을 때 로케이션, 어, 로케이션에 대한 표준화를 해보도록 하죠. 평균 뺀 거는 이미 우리가 했는데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뮤x와 뮤y, 뮤g를 표본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 행렬 x에서 n by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양은 이제 3개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양을 곱하면 이게 n by 1 by n이 되겠죠. 여기서 1n은 벡터는 이렇게 크기가 n이고 모든 원소가 1인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날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1 by 3 행렬이 나옵니다. 1 by 3 행렬이 이렇게 나오면 3개죠. 하나, 둘, 셋. 이걸 이제 모든 원소마다 다 빼줘야 되니까 각각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렌 트랜스포즈의 x에 이게 지금 1 by 3이니까 이걸 모든 원소의 같은 크기 n by 3으로 만들려면 앞에 이게 곱해져야 될 거고, 이게 n by 1이 되면 이게 n by 3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다 더해서 이 다 더한 양이니까 여기다가 n분의 1을 나눠줘야지만 표본 평균이 나타나겠죠. 그 나눠주는 양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에 1n 트랜스포즈, 1n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해서 종국에는 이걸 1n의 맥등 행렬 햄 매트릭스 아이덴 포턴트 매트릭스로 표현했죠. 파이 x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표본 평균을 이렇게 빼준 거, 즉 평균을 이 벡터의 표본 평균이 0이 되게끔 조정한 행렬을 x 틸다라고 놓겠습니다. n by 4. 자, 그럼 1번을 끝났습니다. 복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할 텐데요. 모멘트는 방금 전에 정의했죠. 우리가 기대값은 그 값이랑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곱해서 다 더한 값입니다.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분점을 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x 값들의 내분점, 그걸 이제 무게중심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베리언스 x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모멘트입니다. 모멘트는 기본적으로 물리에서 어떤 힘에 관한 거죠. 힘과 방향에 관한 개념인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x가 가지는 값의 1승에 대한 힘, 그 다음에 제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3승을 했을 때 그런 값들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응용되는 게 이제 이게 x의 베리언스는 특별히 뭐냐 하면 x의 제곱에 대한 모멘트인데, 특별히 그냥 x에다가 그러니까 x에다가 그냥 제곱을 해버리면 값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은 이 평균을 뺀 녀석, 그렇죠? 그래서 x에서 평균을 빼면 이 x에서 이 x 평균을 빼면 평균이 제로가 돼버리니까요. 이걸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죠. 데비에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일단 제곱을 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어떤 떨리는 현상을 측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베리언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기대값이 제곱에 대한 모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세컨 모멘트는 그냥 자기 자신의 제곱인데, 이걸 평균을 보정해줘서 제곱을 한 녀석을 특별히 분산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x가 몇 개가 있죠? 일단 2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x랑 y랑
이 두 녀석에 대한 제곱 모멘트는 뭐냐는 거죠. 각각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정의할 수가 있지만, 두 개가 서로 교차되는 분산 개념에, 즉 제곱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걸 코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코니까 이게 협력의 뜻이 있죠, 이 접두어로. 그래서 분산인데 협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떨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금 우리가 베리언스의 정의에 의해서 평균을 뺐죠. 그럼 역시 이것도 자기 자신의 평균을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편차에 대한 기대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물론 곱입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게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정의를 하면 그게 이제 어, 자연스럽게 정의되냐를 따지는 방법은 이게 이 양에다가 똑같은 코베리언스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그대로 넣어 보면 제곱이 몇 개가 생기나요? 두 개가 생기죠. 두 개가 생기니까 아, 원래 정의 베리언스와 같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개짜리에 대해서 해봤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 출발이 특성이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세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걸 세 개에 대해서 차례대로 x, y, 벡터로서 이렇게 표현해요. x를 우리 중간고사 시험 성적, y를 기말고사 시험 성적, z를 뭐 퀴즈 성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은 세 개가 되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이 3x 1짜리 하나의 특성 벡터에 대한 이런 코베런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건 당연히 이제 세 개짜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가 관계가 가지는 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렬로서 주어지는데요. 행렬인데 세 개의 특성이 가질 수 있는 코베런스, 즉 서로 다른 두 개가 협력하는 방법은 총 9가지가 있어요. 3x 3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일 첫 줄이 x, y, g가 되고요. 여기 세로도 x, y, g가 돼요. 서로가 만나는 코베런스 정의하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와 x가 만나니까 그냥 베리언스가 x가 되죠. y는 x랑 y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방금 정의한 코베런스 x, y가 돼요. g는 코베런스 x, g가 되죠. 이쪽은 시메트릭 대칭 행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각원소는 각각의 분산이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이걸 공분산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2번까지 끝났죠. 공분산 행렬이 되었고요. 이제 3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에서 이런 이제 실제 이렇게 데이터가 측정이 이렇게 N개로 반복이 이렇게 다 N개씩 반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벤에서 정의를 했으면 이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ex라는 값이 잠시만요. 크기를 조금 크게 할게요. 네. 자, ex라는 값을 정의를 했는데요. ex 값은 여기를 보시면 이걸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x 양이 내가 x가 가질 수 있는 값과 이제 순서를 바꿀게요. 값과 x라고 했죠. 이게 이제 확률이 되는데요. 이제 이때는 x라는 것이 모든 가능한 가질 수 있는 정의역에서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양이죠. 근데 실제 내가 관측한 데이터는 x1부터 xn개 소문자로 쓸게요. x1부터 xn개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걸 표현한 방법은 우리가 이걸 이제 추정한다라고 하죠. 내가 실제 이 데이터를 관찰하고 나면 이 값은 이 확률 px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px 자리에다가 n분의 1만 넣으면 돼요. 이 데이터가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n분의 1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x를 쓰면 되죠. 근데 이제 x가 이제는 이게 모든 가능한 값들에 대해서 했지만 실제로 이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가 표본이 주어지면 실제로 관측한 n개의 값이니까 그 인덱스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얘를 이제 우리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empirical probability measure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x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를 모를 때 내가 관측한 데이터가 모두 독립적으로 관찰됐다고 할 때 그냥 n분의 1의 매스를 부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MP라고 보통 논문에서는 이렇게 PEMP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n분의 1을 앞으로 빼낼게요. 그러니까 즉 이 확률 자리에 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추정하면 되죠. 이걸 이제 다른 뭐 컴퓨터 과학에서는 다른 말로 몬테카를로 적분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러면 이제 모멘트에 대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이제 코베런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그 코베런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걸 정의하는 방법은 원래 정의가 x에다가 자기 자신의 평균을 뺐죠. 그 다음에 y에다가는 자기 자신의 평균을 뺐죠. 여기 요 자리에다가 추정된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요 자리에다 뭘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PXY가 XY가 동시에 관찰된 확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데이터가 이제 페어로 이렇게 n개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n분의 1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n분의 1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이때의 n분의 1은 이제는 P가 XY가 동시에 관찰된 확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i가 1부터 n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되죠. 이 자리는 이제 각각의 평균이 들어오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다시 쓸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n분의 1의 xi에
x바가 보통 평균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평균의 추정량을 저걸 써야지만 됩니다. 물론 이제 때때로 이제 다른 양을 쓰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을 쓰면 되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유의사항은 이제 n분의 1로 하면 되는데 어떤 다른 여타 이유로 여기다 그냥 빼기를 해요. 요게 뭐 꼭 맞다, 틀리다 라고 보기보다는 데이터가 추정이 된 양을 많이 활용을 하면 과적합이 일어나서 실제보다 더 적게 추정하고 뭐 그런 경향이 나타나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려고 조금 빼줘요. 뭐 그런 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거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앞으로 빼주면 n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다 더하는데 앞에 다 더하고 난 다음에 n분의 1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베런스가 정의되었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이제 쉽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거는 이 자리에다가 자기 자신만 넣으면 제곱이 되고 n 빼기 1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x랑 y랑 코베런스를 추정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그 평균을 빼가지고 곱하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공분산 행렬에서 공분산 행렬의 구조가 어떻죠? 요 대각원소의 자리는 베리언스니까 자기 자신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더하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 자리는 뭐죠? 이 자리는 코베런스 XY 자리를 추정하면 되죠. 얘는 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매트릭스 돌아갈게요. 우리가 원래 매트릭스가 이와 같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계산량이 이제 편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관측한 데이터에서 이렇게 편차를 빼준 행렬, 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이 행렬을 우리가 첫 번째로 프로젝션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수행됐다는 그 행렬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좀 이제 요 방법은 이제 이게 3 x 3이죠. 원래 데이터가 n x 3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트랜스포즈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날라가면 3 x 3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n 빼기 1을 나눠주기만 하면 이게 우리가 표본 공분산 행렬이 됩니다. 자, 이 표본 공분산 행렬이 뜻하는 바는요, 원래 공분산 행렬이 뜻하던 x가 의 분산, y의 분산, g의 분산의 의미를 갖고 있고 같이 떨리는 같이 분산. 예를 들면 여기가 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라고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동시에 평균보다 이상이면, 즉 둘 다가 편차가 플러스이면 둘 다가 평균 이상, 중간에서도 평균 이상, 기말에서도 평균 이상이 되죠. 또한 그 반대이면 둘 다 평균 이하이면 마이너스겠죠. 다 곱해도 둘 다 플러스가 나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양의 x랑 y가 양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x가 y가 양의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 산점도에서는 x랑 y가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부러질 겁니다. 즉 x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본 분들이 y의 기말고사 성적도 높더라. 편차는 이쯤에 나오겠죠. 편차를 뺀 행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곱하기를 한 이 양이 두 값이 서로 같이 떨리는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처가 이제 두 개 이상이 되면 이제 행렬로서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행렬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세 개니까 이제 두 개까지는 서로가 두 개가 떨리는 현상이 돼서 관찰이 가능한데, 세 개가 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중간이고 이게 기말인데,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가 뭐죠? 퀴즈. 여기 앞에 숫자 1이 곱해져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뭘 뜻하죠? 총계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칸이 좁아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어, x가 있고, 죄송합니다.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어떤 x랑 y, g가 이런 방향이 데이터가 쭉 쌓여져 있는데, 여기다가 111, 즉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총계의 방향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x 더하기 빼기 y, g는 뭐죠? 이런 방향은 뭐죠? 데이터가 이렇게 쭉 쌓여져 있으면 x, y, g 이렇게 쭉 쌓여져 있죠.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렇게 쭉 쌓여져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1, 1, 마이너스 1을 감안을 하면 뭡니까? 이 두 개는 뭐죠? 이렇게 곱해지면 시험 성적의 기말과 중간의 성적의 합이고, g는 퀴즈예요. 즉 성적 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거는 성적하고 퀴즈는 보통 평소에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 평소에 공부하는 것과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과의 어떤 대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컨트라스트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이러한 이제 값이 이제 방향을 뜻하게 되고요. 즉 그 변수의 앞에 있는 이런 가중치들이 이제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방향의 값들의 특징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생성된 변수 있죠. 이렇게 생성된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 만들어진 변수를 주 성분이라고 부르고, principal component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길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한 게, 데이터가 관찰이 되었을 때, 자료 행렬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표본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것까지 다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